송은재TV 시작합니다. 이번 주에는 굵직한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이재명이 쌍방울과 관련해서 검찰에 출석을 합니다. 주말쯤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재명의 민주당이 어제에 이어서 이번 주말에도 장외 집회를 이어갈 것인지가 관심거리입니다. 또 하나는 국민의힘 컷오프입니다. 8일과 9일 여론조사 방식으로 경선을 해서 4명, 당대표 후보는 4명으로 추립니다. 이 결과, 이 6,000명, 책임당원 6,000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나올 것이냐에 따라서 당권 구도가, 당권 경쟁이 전망이 나오고 여러 가지 전략이 바뀔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윤석열 정부가 지금 집권 2년 차를 맞고 있습니다. 국정을 운영해 가는 데 있어서 또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아군과 적을 구별해야 하고 현실 정치에서 또 언제 적을 구별할 것이냐, 언제 아군이 될 것이냐, 또 언제 지나서 적이 아군이 되기도 하고 아군이 적이 되기도 합니다. 이 규정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는 가장 중요한 기본에 속합니다. 이재명의 어제 장외 집회는, 민주당의 장외 집회는 전체적으로는 실패한 겁니다. 강제 동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 100명도 채 모이지 않았고 동원 인원이 민주당의 목표치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재명의 두 가지입니다. 이재명의 개인 비리, 증거가 모두 드러나고 있는 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에 대해서 민주당 당원들까지 동원을 해서 이렇게 장외 집회를 여는 것이 맞느냐? 또 국회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다수당인 민주당이 왜 장외 투쟁까지 나서야 하느냐? 당내에서 반발이 아주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지난 2일 민주당의 의원총회에서 이 반발이 그대로 터져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총선 치르지 못한다. 계속해서 강성 지지층의 당이 휘둘려서는 대선 불복 프레임에 걸릴 수가 있다. 방탄 프레임에 걸릴 수가 있다. 현역 의원들의 불만이 잇따랐습니다. 지금 이재명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이 장외 집회밖에는 할 게 없습니다. 장외 집회를 본격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검찰 독재, 규탄 보고대회 이렇게 이름을 내걸었는데 윤석열 정부 퇴진입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이제 본격적으로 윤석열 정부 퇴진, 윤석열 정부 무너뜨리기 여기에 나섰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안철수입니다. 안철수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모욕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거의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갈 길을 가는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날리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을 통해서 안철수와 같이 이렇게 또 이준석 마찬가지입니다. 이 친윤 의원들을 소위 윤핵관이라고 부르면서 이 친윤 의원들을 공격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를 방해하려고 하는 행동이고 적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민주당은 지금 윤석열 정부 퇴진 이렇게 되면 이제 이재명의 민주당은 적입니다. 안철수가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전당대회에서 윤안 연대 후보와 어떻게 대통령이 연대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참 무례하고 모욕적인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분명하게 선을 긋는데도 오늘도 지금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대선 후보 문제는 내년 총선에서 이긴다고 바로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또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신이 또 친윤 핵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묘한 게 이준석의 움직임이죠. 천하람을 내세운 이 이준석. 이 이제 구도입니다. 이준석은 천하람을 내세워서 컷오프를 통과하게 되면 이 이준석, 유승민, 이 그룹, 이 지지층을 묶어서 마지막에 결선 투표에서 안철수에게 몰아준다 이런 상황인 겁니다. 안철수가 이렇게 간접적이긴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신의 길을 가겠다. 양다리를 걸치겠다.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니까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적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안철수는 적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명이 지금 쌍방울과 관련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이재명이 알고 있었느냐? 이재명 승인 하에 이루어졌느냐? 증거가 모두 다 드러났습니다. 이게 지금 중간에 이화영이가 부인한다라고 해서 이게 부인이 되지 않는다는 게 북한, 돈을 받은 북한 사람들을 불러서 검찰이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김성태입니다. 김성태가 증거와 모든 진술을 다 내놓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이 충분히 다 알고 있었고 전화통화도 했고 또 북한에서 송금 영수증도 받았다. 그 다음 바로 이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름으로 방북 요청을 했다. 모든 게 지금 증거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대북 송금은 이재명이 알고 있었고 이재명이 승인을 했고 이재명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김성태가 한 것이다. 모두 드러나니까 이재명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소설이다 뭐 이 이야기밖에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이 장외 집회를 이제 어제부터 열었는데 이걸 강제 동원을 통해서 계속 열어가야 됩니다.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강성은 이제 계속 매주 열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반 이상은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국 집회와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로부터는 괴리된 자기들끼리의 방탄 집회로 고립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알면서도 지금 이재명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쌍방울과 관련해서 기소가 될 경우에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날 것이다. 만약에 민주당 내부에서 이 이탈표가 생기게 된다면 이재명은 구속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의 두려움이 읽히는 대목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이재명이 지금까지 마지막 매달리고 있는 것은 민주당 최대 계파입니다. 친문계죠, 소위. 문재인과 현재까지는 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계가 만약 돌아선다면 이재명은 바로 구속이 될 수가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재명이 문재인과 손잡고 윤석열 정부 퇴진을 주장하고 나섰다. 윤석열 정부의 적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 더 심각한 것이 당내죠. 언제나 내부의 적이 문제인데 안철수, 이준석 이런 구도 싸움으로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철수, 이준석이 이제는 소위 반윤으로 해서 결선 투표를 노리고 있다. 전당대회에서 당을 안철수, 이준석이 연대한 이 세력이 당을 장악한다라는 것입니다. 안철수의 생각은 그거죠. 이준석이든 뭐든 지금 양다리 걸치기를 해서 당권을 장악하게 되면 자신이 본격적으로 소위 보수, 우파의 차기를 인정받는다. 윤석열 대통령과 좀 각을 세우더라도 또 친윤들과 각을 세우더라도 자신이 당선되기만 하면 자신은 당을 장악할 수 있고 대선 주자로 나설 수 있다. 이걸 지금 윤석열 정부는 그대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집권 2년차, 윤석열 정부로서는 집권 2년차에 두 개의 적을 맞닥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를 허물려고 하는, 국정의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두 개의 적이다. 하나는 여권 바깥에 있는 이재명의 민주당, 이재명과 문재인의 저 연대한 이재명의 민주당, 저 세력이 윤석열 정부를 방해하고 있고 당 내에서는 안철수, 이준석 이 연대 세력이 지금은 서로 연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로 간다. 이 연대 세력이 이제 안에서 윤석열 정부를 흔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지금 이 시점에서 분명하게 선을 긋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는 집권 2년차 전당대회를 지나고 나면 윤석열 정부가 상당히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신평 변호사죠. 신평 변호사가 어제 SNS에 글을 올려서 안철수가 당대표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신당 창당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 정계 개편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라고 경고를 하고 나선 부분입니다. 지금 안철수의 태도, 이준석의 태도가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준석이 당원권이 정지되어 있는 이준석이 지금 이 신평 변호사가 김기현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고 있으니까 후원회장을 사퇴하라라고 이렇게 하면서 또 안철수를 비호하고 안철수와 한쪽에 서 있는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윤석열 정부는 안철수, 이준석,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간접적이지만 경고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철수는 자기의 태도를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안철수, 이준석을 적으로 돌릴 수밖에 없다. 이재명, 문재인이 적이듯이 이준석, 안철수는 내부의 적이다. 이 부분을 선명하게 정리하지 못하면 윤석열 정부의 앞길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정면 돌파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의 문제가 급하다라고 해서 안철수, 이준석과 윤석열 정부가 타협을 하고 어정쩡하게 이렇게 하면 윤석열 정부의 갈 길에 발목이 잡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로서는 또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도 그렇고 정면 돌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이준석, 안철수 적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는 것이고, 이재명의 민주당은 이 문재인과의 연대, 이 부분은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결국은 많은 증거들이 드러나 있어서 이재명의 사법 처리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더 골치 아픈 게 사실은 안철수, 이준석 이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안철수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굉장히 강력한 직접적인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번 주에 컷오프 결과까지를 감안해서 여러 가지 전략이 나올 수 있을 텐데, 안철수에 대해서는 전당대회와 직접 관계가 없는 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적인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철수를 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안철수를 안고 이렇게 대통령을 모욕하는, 안철수와 어정쩡하게 안고 이 전당대회를 갈 수는 없다. 그건 윤석열 정부가 수렁에 빠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앞에 놓인 이 장애물 두 가지, 당내로는 안철수, 이준석, 당 밖으로는 이재명, 문재인, 이 연대를 박살내지 않고서는, 쳐부수지 않고서는 윤석열 정부의 길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역시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국민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책임 당원들과 국민들, 그 다음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이긴 하더라도 아직은 시기상으로 너무 이르다, 정권 초반이다, 윤석열 정부에게 더 기회를 줘야 한다 라고 하는 국민들 세력까지를 엮어서 정면 돌파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안철수, 이준석, 이재명, 문재인에 대해서 적이다 라고 규정하고 나선 배경입니다. 이번 주가 아주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